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10월 초순입니다. 10월 1일부터 30일. 미리 말씀드렸듯이 10월에는 중요한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9월처럼 약간 수성 쪽으로만 다 몰려있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일단 수많은 행성들이 정지를 해서 방향을 바꿔요. 사람들의 삶에서는 일상의 패턴이 바뀌는 일종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초순에는 다른 구조도 있지만 수성이 순행 정지하기 때문에 3주간의 수성 역행이 끝난다는 게 가장 큰 구조입니다. 자, 어쨌든 초순의 첫 구조는 이겁니다. 금성하고 목성이 대립각을 맺죠. 10월 2일 새벽에 천칭궁 금성이 백양궁에서 역행하는 목성하고 대립각을 맺습니다. 두 길성이 만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타임로드가 금성이나 목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험하고 힘든 일보다는 평소에 반길 만한 그런 이벤트를 겪기가 쉬운데, 근데 환경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한 게 금성 입장에서는 역행하는 목성이랑 만나는데 그게 또 대립각으로 만나요. 부딪힌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차분하게 누릴 시간도 별로 없고 잘 계획했다가 계획대로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득을 최대로 뽑아낼 만한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없이 허둥지둥 하다가 일이 그냥 끝나버릴 공산이 큽니다. 이런 걸 서든 어플라잉이라고 그래요. 목성이 역행을 하고 금성이 그걸 스치고 지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짧거든요. 갑자기 짧게 끝나버립니다. 목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랑 비슷한 상황이냐? 당장 끝낼 일이 많아요. 되게 바빠. 근데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파티장이나 클럽 같은 데 간 거지. 그래서 끌려 나가서 놀긴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가 해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약간 이런 모순, 딜레마 같은 게 생기면서 후달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두 길성 간의 천체 구조가 성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금성 목성 대구조죠. 그래도 이번 대립각은 편안한 거와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10월 2일 오후에 수성이 알짜가 없어졌죠. 역행을 끝내고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지난 3주간 진행했던 역행 때 하게 된 일들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평소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생도 하고 시간 낭비도 하고 짜증도 나지만 그래도 전에 없던 걸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뭐랑 비슷하냐면은 약간 힘든 레벨업이랑 비슷한 게 행성의 역행이에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 때문에 얻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수성이 이제 역행을 끝내고 정지하면 순행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원래 일상의 루틴으로 돌아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험이나 시행착오보다는 새롭게 정립된 규칙에 변화된 일상에 적응을 해야 돼요. 지금 3주 동안 하던 일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안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천여궁 24도입니다. 출생천궁도의 주요 감흥점이나 행성이 정제도수인 천여궁 24도랑 유효각을 맺는 경우에는 더욱더 자기한테 가까운 일로 가시적인 전환점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에 목성이 그러니까 10월 3일에 고래자리 베타성인 데네브카이토스랑 목성이 만날 예정입니다. 목성이 느리잖아요. 역행하니까 더 느리지. 그래서 이게 보통은 행성 항성 구조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데 목성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로 안 끝나고 전 4일 후 3일 정도 계속 유효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가는 거죠. 자, 근데 데네브카이토스가 그렇게 이쁜 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목성이랑 조합이 되면 이 목성 데네브카이토스 조합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위선이에요. 위선. 뭐 다 아시죠? 위선. 그러니까 물밑에서 욕먹을 일을 하면서 사실은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거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가지고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나쁜 일을 하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고 싶은 거죠. 위선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딴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얻는다는 거는 그만큼 부당하게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사가 간다는 얘기니까 피해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맞는 거지. 근데 배상은 안 하고 그 돈은 그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은 내가 킵하고 애꿎은 신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신한테 용서를 받으면 피해자가 배상을 안 받아도 되잖아. 아주 뭐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좀 교회라고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모욕한 것 같아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모든 종교나 모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더러운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나는 착하거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모든 종교에 있고 자기 주의나 신념이 강한 사람 중에 일부가 꼭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어요. 신실한 종교인들은 아예 딴 사람들한테 타인에게 피해를 안 끼치죠. 아예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나쁜 놈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자, 근데 이 목성이랑 데네브카이토스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위선을 체하고 있다가 위선을 부리고 있다가 들통이 나죠. 곤욕을 치른다든가 혹은 뭐 자기 잘못을 잊고 우쭐거리다가 자기보다 더한 놈,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런 놈한테 뒤통수를 맞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인과응보 같은 거죠. 그런 게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로 보면 고소한데 당사자가 되면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은 이때 주체로서도 얽힐 수가 있고 객체로서도 얽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전후 합치면 일주일 정도는 간다는 거. 자, 그리고 하루 후에 10월 4일 밤에 오리온 자리 감마성인 벨라트릭스랑 화성이 만날 예정입니다. 자, 화성은 10월 30일, 10월 말에 역행 정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소보다도 운행 속도가 많이 느려진 상태입니다. 평균 화성의 운행 속도는 태양의 한 55%, 60% 정도, 한 절반 정도 간다고 보는데 지금은 더 느려져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태양은 하루 1도 가는데 화성은 30%는 몇 도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화성이 하필이면 어느 구간을 지나고 있냐? 쌍자궁 20도에서 25도 구간. 여기가 유효한 항성, 많은 1등성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분포하고 있는 항성의 밭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하필이면 느려져서 역행을 앞둔 화성이 이 항성의 밭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별들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길게 만나면서 회합의 유효 구간을 오래 가져가는데 근데 그게 거의 2달 내내 계속된다. 왜? 화성은 30일에 쌍자궁 25도에서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결국에는 뭔 얘기냐 하면은 항성의 밭에 들어가서 항성의 밭이 끝나는 도수에서 역행을 시작해서 10월에 만났던 별들을 11월에 되돌아가면서 그 길을 되돌아가면서 고스란히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2달 내내 화성은 항성의 밭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이나믹해서 좋으면 참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다이나믹할 확률이 높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자, 어쨌든
10월 4일에는 그 화성이 벨라트릭스랑 만나요. 벨라트릭스는 항성의 밭의 입구에 있습니다. 21도 상자고. 근데 다행히도 벨라트릭스는 흉성이긴 한데 흉성에 가깝지만 화성하고 궁합이 이렇게 유독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피지컬이나 체력, 손재주를 요하는 다양한 작업 같은 데에서 오히려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라면 평소 손대기 힘든 정밀한 설계라든가 되게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외과의사라면 되게 난이도가 있는 수술, 리스크가 있는 수술을 집도한다든가, 혹은 운동선수라면 평소보다 좀 더 높은 나은 기록을 낼 수 있다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벨라트릭스가 화성 속성이긴 한데 묘하게 금성적인 속성이 있어서 이게 땀과 노력과 거친 활동을 통해 뭔가 미를 추구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러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것도 이 화성 벨라트릭스 조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슈워제너거가 뭐 소시적에 영화배우 되기 전에 10년 가까이 보디빌딩으로 세계를 제패했었다는 건 유명한 얘기죠. 이 사람의 천궁도에 이 벨라트릭스 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제가 그 바디빌딩이나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힘들게 운동을 해서 아름답고 멋진 몸을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되게 고생해서 몇 날 며칠을 되게 고생해서 아주 훌륭한 조각을 만든다. 그러니까 신미한이 필요한 아름다움이나 완성도가 있는 어떤 결과물을 힘들게 쟁취한다. 이런 의미가 벨라트릭스한테 있고, 화성하고 벨라트릭스가 만날 때는 그게 사건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혹시 운동을 좀 하드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이날은 뭔가를 평소보다 더 많은 거를 기대하기 좋은 날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7일에 화성이 마차보자리 알파성인 카펠라랑 만나요. 10월 7일 저녁에 만나는데 이게 화성 카펠라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에 적합한 조합입니다. 근데 또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는 게 근데 이게 꼭 결과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멀티태스킹을 하다가 내 시간하고 에너지, 체력, 정신력 이런 자원을 분산시키다가 오히려 하나하나 따로 한 거보다 성과가 기대한 만큼 잘 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망하는 그런 케이스도 자주 겪을 수가 있어요. 자, 오히려 그렇게 멀티태스킹의 고개나 묘기를 보이기보다는 카펠라는 떠드는 별이거든. 그래서 소위 기자의 역할, 기자가 할 만한 일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공식 효력이 있는 문건을 작성을 해서 보낸다든가, 혹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 유튜브 아니면 공식적인 기고를 통해서 남들한테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이런 게 바로 기자의 역할이죠. 남들한테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은 처녀자리 엡실론성인 빈데미아트릭스랑 만날 예정입니다. 10월 7일 밤이죠. 자, 금성은 천칭궁에 들어가서 룰러십을 얻으니까 내내 거칠 게 없어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데미아트릭스는 아무리 뭐라고 좋게 묘사를 해도 흉성이거든요. 근데 얘가 위치한 게 지금 천칭궁 9도에서 10도 구간이에요. 근데 이 빈데미아트릭스랑 금성이 만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천칭궁 90도 구간이 룰러십이긴 하지만 금성한테는 일종의 함정과도 같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빈데미아트릭스란 별 자체가 인간관계 측면으로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언행에서 적당한 수준이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감정을 내보여야 될 때 찐따처럼 조용히 있어서 내가 응당 얻어야 되는 결과를 못 얻거나 어떤 인간관계의 타이밍을 잃어가지고 사람을 잃는다든가, 혹은 과하면 안 되는 절제가 필요한 순간에 자기 혼자 안절부절 오버를 해서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든다든가, 약간 좀 사회생활이 부족하지 않은데
사교성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잘 멋모르는 서투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게 금성 빈데미아트릭스 조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게다가 빈데미아트릭스는 거의 같은 도수에 한 30분도 안 떨어져 있는데 천여자리 감마장인 포리마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성이 빈데미아트릭스랑 만난다는 거는 포리마랑 동시에 만난다는 얘기도 돼요. 근데 이 포리마도 금성 속성의 행성인데 금성하고 궁합이 안 좋아. 너무 과해진다는 얘기죠. 금성의 악덕이 과함으로 발생을 한다. 이거는 저기 금호궁에 있는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미라크랑 비슷합니다. 과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연애나 친구 관계 양쪽으로 약간 뒷말이 나올 만한 부끄러운 이벤트, 추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욕할 만한 그런 상황.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때는 뭔가 잘 나가다가 엎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3일 후에는 화성이 조금씩 전진하다가 황소자리 베타성인 엘나스랑 만납니다. 엘나스는 엄격하게 말하면 선악의 중립, 기륭의 중립인데 길하지는 않은데 이득을 갖다 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생각하는 길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륭하고는 상관없는 별인데 성공과 이득을 갖다 주는 별입니다. 좀 묘하죠? 길하지 않고 되게 딱딱해. 엘나스는 약간 과학의 별 같은 거거든요. 똑똑한 과학자나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회의 상위 1%의 지능과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엘나스하고 되게 맞아요. 특히 과학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조리 있고 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교한 거를 생각해내는 그런 사람들. 창조적이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고 뭐 빠지는 게 없죠. 어쨌든 그런 별입니다. 그런 별인데 흉성인 화성하고 만나도 여전히 이득을 갖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나 커리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날은 중요한 액션을 취하면 평소보다 성과가 더 낮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엘나스는 똑부러지는 야무진 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나 근거를 가지고 남들한테 이거는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혹은 설득이 안 될 때는 논박을 해서 논파를 해서 부셔버리는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특별히 적합한 날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은 이날 그런 종류의 활동을 하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저거 되게 많습니다. 화성이 지금 항성이 밭을 지나기 때문에 일이 적을 수가 없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10월 초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